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과거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부드럽고 담백한 한우로 유명한 고장 충청남도 예산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영상 속 드론을 조종하는 한 남자. 드론을 활용해 농장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농장인지 무척 궁금하군요. 초록빛 봄 기운이 찾아든 시골 마을. 영상 속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제작진. 그런데 그때 하늘에 떠있는 드론 발견. 드론이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 보니 드론을 조종 중인 한 남자 발견. 아하, 영상 속 주인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드론을 활용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부자농부 찾았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직접 보시고 싶으면 사무실을 거쳐서 내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사무실이요? 네, 맞습니다. 저 1층이 사무실이고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농장이라니. 허허, 부자 장군의 정체가 몹시 궁금하군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샤워하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샤워를 해야 된다고요? 도대체 어떤 작물이길래 샤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제작진. 씻고 나오세요. 부자 작물 만나기 위해 샤워를 마치고 옷까지 싹 갈아입었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씻고 이 옷 갈아입고 이렇게 가면... 네, 깨끗이 씻으셨죠? 네네. 외부에서 이제 병원군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꼭 씻고 들어가야 되고 저도 씻어야지만 들어가죠. 신발도 내부용 장화로 꼭 갈아 신어야 한다는데요. 부자농부, 이제는 말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뭘로 부자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인공입니다. 아니, 이건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돼지입니다. 아하! 꿈에서 만나도 부자가 된다는 돼지로 부자가 되셨군요. 저는 돼지로 연매출 18억을 올리고 있는 박계영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18억 원! 돼지로 진짜 부자가 된 박계영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돼지 면적 약 7,900제곱미터. 식용으로 키우는 비육 농장과 분리해서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키우는 번식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로 부자가 된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본사로 들어선 부자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돼지 밥 주는 일입니다. 부자농부가 통을 툭툭 치니 사료가 떨어져 돼지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긴 어떤 돼지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임신사고요. 새끼를 임신시켜서 분만 일주일 전까지 여기서 있다가 분만 일주일 전에 이제 분만사로 가서 새끼를 낳죠. 임신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사료를 이제 양을 맞춰주는 거죠, 저희가. 모두 일어서서 사료를 먹는 돼지들. 하하, 움직임도 많고 활기차 보입니다. 질병 걸렸을 때 돼지를 보면 사람이 와도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돼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사료 잘 먹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뿌듯하죠. 돼지들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돼지들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부자농부입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사료 먹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부자농부, 뭘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똥 치우는 거죠. 지금 치우는 게 뭘 치우는 거라고요? 아하! 어쩐지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군요. 여기도 보면 좀 돼지 엉덩이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오염을 좀 방지하려고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사람이 쳐내는 거죠. 본사의 위생은 돼지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고된 청소를 마치고 또 다른 돈사를 둘러보는데요. 깔끔한 환경에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같이 있는데 여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임신된 돼지가 분만 날짜를 보고 한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새끼를 낳고 포유를 하는 공간, 그러니까 분만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새끼 돼지들이 있었던 거였군요. 그런데 부자농부, 어미돼지는 왜 가둬놓는 거예요? 새끼들이 작고 어린 때는 어미돼지가 누웠을 때 못 느끼고 깔려요. 그래서 압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새끼들이 압사 방지를 위해서 이제 분만틀에 가둬놓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미돼지가 새끼 돼지를 출산하고 2주가 지나면 분만틀을 풀어준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풀어줘서 이제 어미들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복지 분만틀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동물복지 분만틀을 사용하면 어미돼지의 긍정 행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돼지는 좀 특별한 돼지랍니다. 그 이유는 이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이때부터 이제 쭉 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일곱. 그러니까 얘는 거의 진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돼지예요. 한 번, 두 번 낳고 죽는 돼지, 도태 나가는 돼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돼지는 저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 돼지죠. 그만큼 부자농부가 살뜰히 잘 보살핀 덕분이겠죠. 대표님처럼 이렇게 좋은 돼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요? 환경 관리가 잘 된 돈사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부자농부. 바닥에 내려놓는 건 악취 측정기인데요. 공기 중 악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암모니아 수치는 8에서 한 9 정도 나오고요.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고 있고요. 황화수소는 검출이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암모니아 수치는 저희가 뭐 돈사 기준이 한 20 ppm 정도 되는데 9 ppm이니까 뭐 기준치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수치죠. 그래서 악취라고 느끼지는 못할 정도의 냄새는 나고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계영 부자농부가 돼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악취를 줄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돼지들은 이 공간에서 24시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환경 관리가 잘 안 되면 돼지들의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출하율도 늦춰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농장에 손해가 많죠.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줘서 어떤 이제 최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돼지가 생활하는 돈사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건강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부자농부? 여기가 폭기조예요. 폭기조예요? 이게 뭐예요? 분뇨에 있는 미생물과 기존에 있는 미생물이 계속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액비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돈사로 보내는 거예요. 슬러리 피트 내에 이게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돼지들이 똥하고 오줌을 조금씩 싸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돈사에서 있는 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게 얘들의 또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돈사의 슬러리 피트라는 구멍난 바닥으로 흘려보낸 분과 뇨가 고액 분리를 거친 후 분은 퇴비장으로, 뇨는 액비 저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이후 발효 과정을 거쳐 각각 액비와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액비를 돈사에 순환시키면 어떤 점이 좋나요? 돈사 안에서 악취나 이런 이제 해충, 파리나 이런 거 발생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액비 순환형 돈사를 했을 때 돈사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엄격하게 줄었다. 그렇다고 이게 시설이 뭐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발효 액비로 악취를 줄여 건강한 돼지를 키워라.
돈사 옆에 위치한 작업장. 이곳 작업장에선 쉴 새 없이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보드라운 흙처럼 보이는 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이제 발효가 된 퇴비를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똥이거든요. 아하, 이게 다 분이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냄새 맡아도 그렇게 똥 냄새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완전 부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농사 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돈사에서 나온 분이 쌓이면 그 분을 레일을 통해 고속 발효기에 넣은 후 부숙을 시켜서 퇴비로 만든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 후보사에서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나온 퇴비. 맡아보면 얘는 냄새가 좀 많이 나죠. 피디님 이거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죠 한번. 예. 어우. 아하! 발효가 안 된 분은 냄새가 좀 나나 보군요. 요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네,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 부숙시켜서 쓰면 파리나 이런 발생도 적고 냄새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고속 발효기로 부숙시킨 퇴비는 농사짓는 주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농장 밖으로 옮겨 놓습니다. 농장을 할 때 있어서 민원이 되게 어렵거든요. 뭐 나머지 농장 안에서의 관리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민원이나 이런 거는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퇴비도 만드는 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이웃을 생각하는 부자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사원이었던 부자농부가 돼지 농장을 운영하게 된 건 우연찮은 계기였답니다. 저는 워낙 건축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농장 하기 전에는 그 건축 구조사무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좀 이제 그만두고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매형이 한번 좀 내려와서 일을 같이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됐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니까 하면 되네?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넘치는 의욕으로 농장을 시작하자마자 구제역이 터지게 되고 부자농부의 돼지들도 이동 제한에 걸려서 출하가 막히고 돈사가 꽉 차게 되었다는군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발생 농장들이. 그때 되게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질병이 걸려서 농장을 못 하게 되면 뭘 해야 될까 이제 되게 막연했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아기도 뱃속에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되게 좀 불안했었어요. 오로지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부자농부. 다행히 부자농부의 농장은 구제역을 비껴가게 되었다는데요. 구제역 이후 방역 체계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현대화 농장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농장이라고 하면 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설계 자체를 할 때 아예 이제 기존 농장과의 틀을 깨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부속 건물들도 이 컨셉으로 가자.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컨셉을 맞춰서 한 거죠. 이렇게 건물 쳐다볼 때 잘했구나라 되게 좀 혼자서 뿌듯해하죠. 그날 오후 분만실을 둘러버린 부자농부. 새끼 돼지들이 모여서 잠들어 있습니다. 저 바닥에 열판이에요. 따뜻하네. 좋아가지고 배 만져주면 자식들이. 이 노란 부분이 열판이 설치된 바닥이라는데요. 부자농부 열판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어미 돼지들하고 새끼 돼지들이 요구하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인 돈방은
어미 돼지한테 맞추고 새끼 돼지들은 한 30도 이상 더 따뜻한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새끼들이 잠잘 수 있는 곳은 좀 이렇게 보온구역을 따로 만들고 부족한 열은 이제 바닥 난방을 통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새끼 돼지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거였군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카메라예요? 카메라요? 아니, 돼지하고 사진을 찍으라고요? 귀여운 새끼 돼지들 사진이라도 찍는가 했더니 모니터에 비치는 영상이 영 이상합니다. 아, 이거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거. 열화상 카메라라고요? 도대체 돼지 농장에 열화상 카메라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본사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한 35도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닥 난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봐서는 이 바닥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고장이 났을 때도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린 돼지들한테는 영향이 크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 정상적으로 열이 나고 있구나.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구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열화상 카메라까지 있어서 돈사 내부의 온도를 체크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큰 돼지들은 자기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린 돼지들은 아무래도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온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죠. 이 돈방 전체를 난방을 하면 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온 구역을 만들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효율 부분 난방 시스템으로 적정 체온을 관리하라. 다음 날 아침, 부자농부가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 중인 것 같은데요. 출하를 5월 달부터 무항생제로 출하를 하셨고 작년부터 됐으니까 인정받아서. 그래서 전체 22년도에 4,220도 출하하셔가지고 1플러스 등급 출연율은 거의 50% 가까이 잘 나오네. 잘 받으셨고. 예. 저기 그 심각한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옆에 계신 분, 이분 누구세요? 지역사무소 저희 팀장님인데 저희가 이제 이 출하 분석 같은 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잘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자료 분석을 좀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부자농부의 농장의 상등급 출연율은 어떤가요? 저희 지역이 76.8%, 76.8%. 우리 게 아까 84.5% 맞으셨습니다. 84.5. 예. 한 7.7% 높은 거네. 예. 이 정도면 꽤 높은 거 아닌가? 예. 거의 3위권에 속하시는 거고요. 출하 분석은 왜 하는 거예요? 몇 킬로대 출하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상등급 출연율이 더 높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출하 체중을 가능하면 상등급 출연율이 잘 나오는 체중 구간대에서 맞추면 수익이 더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대형 푸드업체 담당자가 보는 부자농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원래 이제 농장을 하시다 보면 이제 기존에 하셨던 방법대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은데 항상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항상 도전하는 그런 의식이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부자농부입니다. 회의를 마친 부자농부. 아니, 집까지 싸들고 어딜 가는 모양인데요. 짐이 커서 멀리 가는가 했더니 몇 걸음 안 떼고 집을 풉니다. 여행 가방인가 했더니 가방 속엔 복잡해 보이는 기계가 가득한데요. 그거 도대체 뭐예요? 드론인데요. 저 하얀 부분이 그 악취 감지 센서예요. 그래갖고 저게 암모니아랑 황화수소랑 복합 악취 이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농장에 좀 악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드론까지요. 부자농부 정말 악취 잡는데 진심이군요.
저 드론은 센서를 사기 위해서 드론을 샀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재미도 있고 다용도로 농장에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악취 감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농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악취가 과하게 발생하는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저기가 이제 고속 발효기가 있는 위치거든요. 악취 분포가 농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냄새가 제일 좀 많이 나는 부분.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황화수소랑 암모니아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좀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분뇨 처리 시설 근처는 몇 배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자농부. 황화수소 수치는 0.09, 암모니아는 0.3 ppm이고요. 부자농부의 악취 점검은 농장 내부뿐 아니라 농장 밖까지 이어지는데요. 반경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제 보면 농장에서 얼마큼 멀리까지 갔을 때도 나는지.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부자농부의 노력 정말 멋지십니다. 그날 오후 어느새 외출 준비를 마친 부자농부가 급히 길을 나서는데요. 잔소리 하러 갑니다. 잔소리를 하러 간다고요? 어디로요? 잔소리 하러 간다는 부자농부를 따라가보는 우리 제작진. 얼마 후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설계한 농장입니다. 여기는. 반가운 얼굴로 부자농부를 마중 나온 한 사람. 여기 왜 막았어? 저거 안에 몰탈 쳐서? 몰탈 쳐가지고 얼까봐 다 막았죠. 그럼 안에는 오늘 일 안 하겠나? 못하죠. 안에 오늘 살살 밟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밖에 일만 다 하고 있고. 만나자마자 일 얘기 삼매경인데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농장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 그럼 잔소리하러 왔다는 그 대상이 이분이신가요? 사랑의 잔소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되라고 항상 이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이 이제 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항상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잔소리 받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잠시 넣어두고 실제 온 목적은 따로 있답니다. 그럼요, 잘라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보시는 이제 건축을 담당하신 김선준 소장님이고요. 여기는 이제 내부 이제 기자재를 담당하신 한승훈 사장님. 그다음에 여기는 환기 쪽을 담당하시는 이원희 사장님 되십니다. 새로 짓고 있는 농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날이랍니다. 요거는 지금 임신사만 한 거예요. 임신사만 했고 보시면은 뭐 시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많고 적다고 이게 공기가 적고 많고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좀 그냥 표현할 그냥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출해서 찬 공기가 나갔다가 비중이 낮으니까 찬 공기는 떨어지고 근데 내부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대류가 생기거든요. 예. 보면서 하니까 이게 하기 전에 좀 되게 그 시행착오를 다 줄이고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미팅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뭐 사료 라인이나 전기 라인, 그다음에 환기 라인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싸우거든요, 부딪혀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조율하고 미리 이제 도면화시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죠. 박경 대표하고 같이 한 게 이제 세 번째 농장인데 혼자 할 때는 굉장히 두렵죠. 무섭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 검증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은 환기 쪽에서 잡아주고 건축 쪽에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잡아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농장 설계 어벤져스 팀이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농장. 부자농부도 구석구석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잘 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인라인펜을 넣은 이유는 대표님이 시뮬레이션을 해주셔가지고 그쪽 그렇지. 끝에 라인이 빨갛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래서 다 넣은 거예요.
부자농부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본 덕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정확히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이 라인을 미리 쳤는데 지금 분만틀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 안 떨어지고 이쯤 떨어져요. 저 분만틀이 들어와야 마지막 끝단 작업이 되니까. 네, 그래서. 예. 부자농부와 협업을 하게 된 계기, 그 계기가 궁금하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 농장을 지었을 때 과연 얼마나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내가 도와줄게 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뭐 사육 규모나 이런 건 다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건축주랑 상의해서 모양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결과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돼지를 잘 키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부자농부가 설계한 세 번째 농장, 하하,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하군요. 돼지들이 코로 뾰족한 버튼을 콩 하고 누르자 사료통에서 일정량의 사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료 급이 방식이 특이한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모던 자동급이 시스템이죠. 자동급이 시스템이라고요. 돼지들이 버튼을 누르면 센서가 작동돼 일정량의 사료가 자동으로 계속 공급되는 시스템이랍니다. 자기가 먹기 싫으면 터치를 안 하면 사료가 안 나와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이 돼지들은 얼마가 지나면 출하가 가능해지나요? 자돈사에도 한 7주 정도 사육하거든요. 사육해서 한 75일령 됐을 때 저희가 자돈을 출하하거든요. 요 한 방이 이제 한 번 출하될 때 물 두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60개에서 한 400마리 정도. 건강한 자돈 판매로 올리는 연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 30kg 자돈 판매로 연매출 18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30kg 자돈 판매로 연매출 총 18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종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효 액비로 악취를 줄여 건강한 돼지를 키워라. 두 번째, 고효율 부분 난방 시스템으로 적정 체온을 관리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저는 이제 양돈도 알고 미약 하나만 이제 건축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봐도 아 이거 박계영이 디자인했네라고 할 수 있는 해서 전국에 한 100개는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50개 정도 하는 게 꿈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하게 양돈의 미래를 설계 중인 박계영 부자농부. 그의 멋진 인생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